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오랜만에 그 무료 영상을 올리네요.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실 분들 물어보신 분이 많으신데요. PC 버전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가입 버튼 누르시고 결제하시면 되고, 대부분 다 모바일로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 더 쉽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은 가입 누르시고 또 가입 누르셔서 카드가 이렇게 등록되어 있으면 정기 결제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됩니다.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얘기했지만 저희 유튜브 멤버십 가입과 해지가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다른 점은, 와우넷과 다른 점은 월 구독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 구독 시스템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반드시 가입 전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방송 일정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녹화 방송 2번 올리고요. 문자로 보내주고 종목 매수 매도 다 보내주는데, 저희는 뭐 기존에 제가 와원에서 할 때는 55만원, 60만원이었잖아요. 지금 36만원이고, 단타 매력 안 하고 세력주 매매 안 하고요.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십니다. 그래서 좀 나이가 많으신 50대, 60대, 70대 분들이 좀 많이 가입하시는 편입니다. 그리고 전체 보유 종목도 한 8종목에서 10종목을 넘지 않고, 한 종목을 매수하면 최소한 한 1주, 2주, 뭐 한 달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잦은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요건 다 그렇게 적혀 있는 거니까요. 아무리 단기라고 해도 1개월 정도 생각하고 가는 거지, 막 하루에 몇 번씩, 뭐 일주일에 몇 번씩 매매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 방에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가입 전화는 제가 지난번에 070 전화로 했는데, 이제 요거 이제 저희가 다 이렇게 이제 막았어요. 보안 시스템이 다 끝나서 이제 휴대폰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건 제 개인 휴대폰 아니고요, 회사 휴대폰입니다. 예. 그래서 연락처를 문자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가 전화를 안 받게 되면 문자로 남겨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먼저 보면,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죠. 이거는 3월 1일 날이었고, 어제는 다 올라갔죠. 나스닥도 1%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 야간 선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빨리빨리 볼게요. 중요한 거. 어제 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연준의 MBS 보유액이 제로가 되는 것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연준의 위원들이 조금 많이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새벽에 이제 ISM 제조업 지수, PMI 지수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적게 나왔고요. 그 다음 미시간대 선행 지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표가 중요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PC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PC가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라가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는 한 6월 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게 이제 헤드라인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근원물가가 2.8% 상승은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니까요.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PC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월 의장이 PC를 굉장히 많이 본다 그랬는데 CPI 많이 본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좀 예상치에 부합해서 아직은 크게 꺾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보세요. 전체적으로 보면 헤드라인하고 코어가 계속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니까 지표만 좀,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뭐 서둘 필요도 없고, 주가도 좋고 자산시장도 좋고 이러니까. 그런데 계속 이게 PC 같은 거 이런 것들이나 CPI 같은 게 안정적으로 떨어지니까 연준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냥 꽃놀이패죠. 그 다음에 이제 실업자는 계속적으로 늘었지만 고용지표는 계속 강세 있고, 그러니까 파월은 지금 행복할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적치를 안 하더라도 지표는 좋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대로 가면 가장 역사적으로 성공한 페드 의장이 그린스펀이었는데, 그죠? 옐런도 그렇고. 근데 그걸 넘어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매파 연준 의원들이 이제 발언이 이제, 약간씩 달라지죠. 요런 것들 보면. 그래서 지금은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결이고요. 6월 정도 가야지만 이제 인하한다라는 형태니까 이제 당분간 금리 이슈는 PC를 보면서 느꼈지만 이제는 의미가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가는 종목만 가잖아요. 어제도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 돌파했는데 분위기는 별로 안 좋았죠. 그러니까 몇몇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이제 지수만 계속 좋은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체감지수는 떨어지는 겁니다. GDP도 뭐 소폭 하향했지만 그래도 성장률 괜찮게 나왔고요. 내구재 주문도 보잉을 빼면 나쁘지 않습니다. 무난합니다. 그래서 참 지표가 이렇게 금리가 5%대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경제가 잘 견디죠? 그것도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죠. 그죠? 지금 미국 현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금리에도 어떻게 이렇게 잘 견디지? 근데 이제 어떤 혹자는 뭐 잘 견디는 게 아니다. 뭐 가는 종목, M7 종목만 가기 때문에 착시 효과다. 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주가 거품이 있는데 이게 무너지면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나중 가면 되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요. 소폭 하락했죠. 아까 미시간 때도 소폭 하락했잖아요. 근데 많이 떨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반대로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역대 최고의 현금을 쌓아놨죠. 심지어 이제 애플 주가도 좀 줄여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지수는 계속 올라가는데 워런 버핏은 현금을 줄여놓고 있고, 근데 이제 애플도 줄여놓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멕스, 코카콜라, 쉐보론, 애플 지분도 1.9%나 줄여놨죠. 나중에 이제 골드만삭스 얘기도 나오겠지만,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옥시덴탈 페트롤리움하고 일본의 무역 상사 5곳은 무기한 보유할 전망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3, 4분기 작년에 3, 4분기에 추가 매입한 기업은 비공개 유지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죠. 이게 뭔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금융 쪽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예상입니다. 다이먼 회장도 뭐 연착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의사록도 보면 금리 그렇게 급하게 인하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예. 자, 어제는 다시 한번 또 AI 반도체의 날이었죠. 그러니까 새벽에 나왔던 거. 그러니까 뭐 요즘 거의 뭐 이것 빼고는 얘기를 못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흐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면 되고, 그러니까 AI 관련해서 또 수요 낙관으로 반도체 섹터 델 급등했죠. 그렇게 하면서 뭐 오히려 지금 관련한 뭐 엔비디아하고 AI가 이제 다시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굉장히 특이한 게 애플, 머크 이런 거 뺐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리스트에 빼버렸고요. 암젠 이런 것들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애플은 좀 비중을 줄였고요. 골드만삭스에서 확신 리스트에서도 애플을 좀 제외했다는 게 좀 특징적인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어제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3월 1일 날 새벽에 나왔던 건데, 결국 오늘 새벽에 이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스노우 블레이크라고 얘기하는데, 향후에 실적 부진을 경고하면서, 새로운 AI 칩에 대한 수요가 매출 성장 압력을 가는, 칩을 못 구하겠다. 그거 HP도 엔비디아 칩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곳곳에서 AI 칩 수요가 엄청나다는 얘기다. 이러니까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가 더 막 올라가는 거죠. 아니, 스노우플레이크도 그렇고, 뭐 HP도 그렇고요. 델도 마찬가지고. 이제 얼마나 지금 대세가 AI면 그 AI 칩을 내가 사고 싶다 하더라도 막 못 구하는, 사재기를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는 형태의 흐름으로 갈까? 그러니까 당연히 AI 칩을 제공하는 엔비디아나 AMD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런 형태가 있다는 게 이제 굉장히 큰 거고요. 보세요. 어제도 엔비디아하고 AMD.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이게 품기라는 거죠. 품기. 웃돈을 줘도 못 구하는 형태. 그것 때문에 이제 관련 이 칩을 못 구하는 반도체 업체들이 전망치를 낮추니까 더 시장에서 그런 형태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불을 붙인 건 애플이 그동안 이제
막 했던 애플카 있죠. 전기차. 그걸 포기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로 완전히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밝혀버렸죠. 이번 주 가장 이제 이슈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AI도 이제 애플의 AI도 얘기했던 게 이제 그동안은 러닝머신이라고 그랬는데 이 용어를 버려버리고 AI라는 걸 정식으로 썼습니다. 근데 생성형 AI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애플카를 다 포기해버렸죠. 그리고 이번에 그 주주총회 할 때도 전기차에 대한 언급은 다 하나도 안 하고 그냥 AI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점점 이제 전기차 시대가 아니구나, AI 시대구나, 생성형 AI구나 이러니까 뭐 엔비디아, AMD가 막 가는 거죠. 뭐 버블이고 뭐 필요 없습니다. 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기업들은 그만큼 못 땡기는데 AI 칩을 얘기하는 종목들은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전기차에 10년 만에 보겠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예,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유가는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80에서 한 90불 정도에서 왔다 갈까 했던 건데 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비트코인은 6만 불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 국채금리는 4%대에서 어제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4%대에서 잘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천연가스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체사피크에서 천연가스 생산량 감축 결정해서 조금 잡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3월 1일 날, 월별 수출 증감률이 나왔는데요. 이게 4.8%로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대중국 반도체 수출이 좀 좋아졌고요. 계속 플러스권이잖아요. 이거는 너무 많이 올라가 기저효과 때문에. 그래서 요 위에서만 이렇게 쭉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있다가 위에서 올라간 거잖아요. 이게 위에 막 고점이었다가 쭉 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고 제가 되게 볼 때는 되게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수급. 그러니까 29일 날 기준으로 58,550일. 제가 계속 우리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역대 20년치 기준으로 보면 62,000 계약이 맥스거든요. 그러니까 롤오버를 포함해서 62,000 계약이 최고치고 그 이상은 못 가는데 이번 되게 궁금하다. 너무 많이 산다. 왜냐하면 선물만 사는 게 아니라 이것도 코스피 현물도 사기 때문에요. 잠깐만요. 예, 여기 현물을 보면 역대 최고치란 말이에요. 코스피는. 그러니까 지금 3조, 5조, 7조 외국인입니다. 사다가 5조 사다가 3조 사다가 지금 벌써 2월밖에 안 됐는데 11조 샀어요. 이게 뭐 기업 밸류업 관련한 것도 있겠고요. 그리고 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기관만 파는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외국인들의 선물과 코스피 현물이 동시에 들어오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 거죠. 물론 이제 20년 통계치를 보면 롤오버 다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건 62,000 계약입니다. 그건 알고 계십시오.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안 사죠. 근데 코스닥도 보면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2003년 3분기, 2004년 4분기에 외국인들이 그 3조 한 5천억 샀는데 안 팔잖아요, 지금. 그래서 전반적인 국내 시장의 수급은 되게 좋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용장고도 계속 올라오다가 이제 2월 29일부터 이제 조금씩 800억 정도 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죠? 그런 형태의 흐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 코퍼스는 뭐 여전히 근데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6,300억이면. 그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도 같이 가지 않고요. 섹터별로 차별화를 보여요. 반도체도 그러잖아요. 섹터별 차별화에 막 어떤 거 올라가고 어떤 게 떨어가고 막, 한미도 막 잘 가다가 또 막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약간 느낌이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지는 느낌이죠. 그죠? 그 조금, 이게 좀 혼조라고 얘기하나요? 뭐 그런 느낌이고. 근데 이제 못 가는 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건 거의 못 가고 있고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도 보면 지난번에 HLB였지만 이제는 알테오젠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한 섹터에 하나씩 이제 종목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직은 이제 기업 밸류업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잘 안 꺾이네요.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분위기는 별로 안 좋습니다. 종목들. 예,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분명히 이제 아까 애플도 그렇고 막 그 전기차 애플카 포기하고 막 그랬죠. 그리고 이런데 분명히 AI 섹터는 거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제가 볼 때는 분석이나 예상을 할 수 있는 섹터는 아니고요. 그냥 시장에 순응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고요. 기업 밸류 정책 발표를 했는데 처음에 나올 때 굉장히 실망했죠. 그래서 주가 다 떨어졌다가 이제 이복현 금감위원장이 추가 대책 발표했죠. 막 대출도 시키겠다. 막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 총선 전까지 계속 나올 거예요. 시장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얘는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살아있는 재료가 있죠. 뭔가 또 나올 거야, 또 나올 거야 라는 기대감을 계속 주니까요. 그다음 증시수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선물 매수 포지션이 역대 최고입니다. 근데 이거 20년 동안 62,000이 역대 최고인데 지금 58,000이죠. 그 다음에 외국인 코스피 시장의 공격적인 매수세. 아까 말씀드렸죠. 1, 2월 달에만 11조를 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별로 안 들어오니까 주로 이제 특정 개별 테마주만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죠. 제가 지금까지 보면서 이제 느낀 건 지수는 2600선 이제 후반이나 2700선 초반을 딱 막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 지수를 막아놓은 상태에서 철저하게 이제 종목 순환매 장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섹터 내에서도 종목이 이제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바이오 같은 것도 보면 알테오젠이나 HLB처럼 이렇게 스타 종목이 나오는 거고, 반도체도 보면 제주 반도체 뭐 이런 몇몇 개 이제 스타 종목이 나오고 또 스타 종목이 나오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10%에서 20% 정도가 스타 종목이고요. 나머지 40% 정도는 순환매 장세가 유지되고 나머지 40%는 철저하게 소외되는 거죠. 특히 개인들의 매수가 많았던 섹터들은 철저하게 소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 쉽지 않은 장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되게 잘하고 있고 저희 종목들 아직 10월 8일부터 지금까지 손절이 한 종목도 없거든요. 뭐 저희야 뭐 단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러긴 하지만 근데 어쨌든 저희는 매집해서 이제 가는 종목이니까 좋은 종목들을 그러니까 좀 편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단타하는 분들이나 지금 매매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이 스타 종목에 들어가 있지 않거나 40%의 순환매 종목들의 타이밍을 잘 사지 않는다면 수익이 잘 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40%의 철저하게 소외된 섹터에 들어가 있다면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로 쉽지 않은 장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게 보시면 충분히 그렇게 들어가시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자,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제가 올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시장도 뭐 잘 안 보이긴 했지만 저희가 이제 종목에 좀 집중을 하다 보니까 종목에 집중하면 무료 시황을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종목을 잘 공개를 안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종목 장세가 되면 종목에다만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방송 안 나오십니까? 한국경기TV 방송 안 나오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나갈 때쯤 되면 한 5월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 거고 계속 유튜브를 통해서 그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상담을 받으실 분들이라면 뭐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전화 종목 상담 안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요 휴대폰 번호로 이제 제가 보안 처리 해놨으니까요. 그동안 회사 전화인데 이쪽으로 하시면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고 뭐 상담할 내용을 문자로 나누시면 됩니다. 개별 종목 상담 안 됩니다. 가입 문의만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